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차분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벌써 많이 흥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의 그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과연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당하고 연평도가 이렇게 유린당한 것이 이게 개별적인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북한은 준비했던 계획을 차근차근 지금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평도 도발 이거는 북한 애들이 지금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간단한 도발이다.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해 5도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서해 5도를 대한민국이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연안에다가 공격 전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포를 큰 걸로 바꾸고 이번에 해안포 쏜 것은 76mm하고 그러니까 연평도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섬이 무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도에는 옛날에 있던 76mm 포 그대로 썼죠. 이거는 직사포입니다. 그래서 대포백 레다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도에서 쏜 포탄은 우리 대포백 레다에서 안 잡힌 거죠. 연평도에 우리가 대포백 레다 하나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걸 24시간 가동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도에서 쏠 때는 이걸 식혀놨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24시간 작동을 시키려면 3대 이상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연평도는 하나의 점입니다. 우리 정갑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평도는 하나의 점입니다. 백령도도 하나의 점이죠. 그러나 북한은 해안에다가 쭉 이렇게 해안포는 다 합쳐서 200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포 200문에다가 그 다음에 122mm 방사포,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을 800문을 또 그 뒤에다가 쫙 이렇게 배치됐기 때문에 연평도에다가 대포백에다 AMTBQ 뭐 그걸 갖다가 50대를 갖다 놔도 어디에서 날아오는 포탄인지는 못합니다. 왜냐? TPQ 37은 지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배를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연합급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비파고 쓰다가 이렇게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해 해안포대에 탄약 2배 비착 지시해서 합동해상사격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년에는 우리 배를 깔아치기 위해서 하는 대한미사일, 함대한미사일, 지대한미사일, 홍대한미사일 10발을 다 발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월달부터는 북한 애들이 대남 전면대기를 선언하면서 서해 NLL을 이제 무효화됐다. 그 다음에 5월 26일 날은 북한은 서해 5도의 법적 지위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5도도 너희 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 친구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작년에 대청해전 도발되고 그 다음에 사격훈련구역 정하고 이번 1월 달에 그 애들이 또 해안포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김정은이를 데리고 서해안에서 육해공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사정 골동을 해서 바다에 실사격을 하고 기습 상륙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평양 쪽은 1월 달에는 바다가 옵니다. 상당한 거리까지 한 20km까지 바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습 상륙 작전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겨울에 서해오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천안함을 공격하고 8월 9일 날은 우리 백령도 영해에다가 해안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서해오도를 쏘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한 애들이 서해 이렇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한 93회 넘어왔는데 보통 연간 한 20회 정도 넘어오는데 이번에 93회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서해오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아주 확실한 징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 계획을 바꿨습니다. 수도권만 가져가는 전쟁 계획으로 바꿨기 때문에 수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해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에 제한이 되는 서해오도를 먼저 탈취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벌써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쪽에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국방계획 2025 2006년 12월에 발표한 데 보면은 서해오도 방어병력이 4,000명입니다. 대개 신문에 나서 백령도 3,000명, 연평도 1,000명인데 이걸 3,200명을 줄여서 800명으로 남기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군인들도 여기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에 평화협력지대에서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 오자마자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NLL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2007년 2월 달에는 우리가 한미연합군 사령부 해체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말 현재 한미연합사가 65% 해체됐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지금 사실은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지금 급하니까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전쟁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해서 보낸 겁니다. 왜냐 한미연합사 기능이 지금 65%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급하니까 지금 연말 2005년 12월 달로 연합사 해체를 연기했죠. 미국이 급해서 연기한 겁니다. 왜냐 한국이 그냥 나가니까 한국이 그냥 북한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서해오도에 대한 방어 의지가 그동안에 없었다. 그래서 북한 애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 겁니다. 북한 애들은 서해오도를 가져가겠다고 전력전망을 다 했는데 우리는 가져가라고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도발할 거냐 아마 곧 도발할 겁니다. 우리 민명구 장군님께서 계속 도발 그 정확한 판단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도발을 할 거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연평도에 있는 해상전진기지를 폭파할 가능성이 있고 서해오도에 대한 포격 경비함 공격은 어뢰 대함미사일 그 다음 여객선 납치 그 다음 서해오도 기습상륙작전은 현재 소청도하고 대청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에 병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오도 공세선언, 서해오도에 들어가는 모든 배는 북한의 허가를 받아라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군력하고 해경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은 우리 배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국군이 지금 전부 다 경제 강화에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키워대요. 키워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게 전면전이 날 거 아니냐.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전면전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 포탄이 떨어질 거 아니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진미 이사단이 이쪽으로 26개 지역에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장사된 포를 육지로 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7공군이 현재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공중 도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발은 서해오도에 지속적으로 납니다.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북한이 너무나 많은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사실은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들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낸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오로지 계속 죽어나갈 뿐입니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방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하나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각군 총장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 만드는 거는 합참의장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장을 하나 돌리는데 사장이 2명이라는 거죠. 공장장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990년도에 우리가 만든 합동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자 군을 작전 지휘하면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그냥 나가고 구속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그걸 맡겼는데 이걸 이상하게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합참의장이 지상작전, 해상작전, 공중작전, 상륙작전을 다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합참의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해 5도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F-15가 공중에 떠 있어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써먹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연평부대장이 정말 잘했습니다. 포격을 받고 난 다음에 잠시 대피했다가 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평부대장 입장에서는 수십 문이 날라왔는데 저는 6문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포탄의 2문은 그냥 나가버리고 한 문은 불발탄으로 끼어 있으니까 3문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로 가지고는 적의 해안포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제가 작전사령관 할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북한의 해안포가 공격을 하면은 비행기로 때리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정기지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그 대신에 각군 본부가 합참하고 국방부 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도 가보시면 일본 당위성이 전부 다 같이 있습니다. 일본 국방부 합참, 상군본부, 정보본부까지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수상궁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위기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합참의장은 옛날식으로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을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휘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한테 다 맡겨놓는 거죠. 다 맡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작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뭐 교정기직이 잘못됐다. 대통령께서 뭐 지침이 잘못됐다. 대통령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뭐 잘못했다. 그건 안 됩니다. 중간에서 배를 자르더라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참모 아니니까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작전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공군 참모총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합참의장이 승인해서 바로 때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습당한 것은 그거는 막을 길이 없지만 두 번째 사격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만 됐지만은 이제는 서해 5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거기에는 공군도 가야 되고 해군도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에 북한이 공격한 건 1999년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걸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 5도 주변에 분명히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력 균형이 안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같이 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군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될 거니까 민병무 장군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혁해가지고 안 됩니다. 협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국회의원 몇 분들을 만나 뵙고 지금 급하니까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그 밑에 있는 정보 작전 참모 몇 명만 데리고 일단 서울로 와라. 서울로 와서 합참의장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좀 훈련 보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만 제동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더 뜨거운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딸을